초대석 순서입니다. 국민들의 건강한 삶과 다양한 의료 혜택,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는 기관이 있죠.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올해는 국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건강보험이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참으로 진료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인데요. 오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본부의 김선옥 본부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런 시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가 이제 건강보험 출범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네, 원래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가 도입된 지 40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네. 1977년 7월에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해서 89년도에 도입 12년 만에 그야말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최단기간에 전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했고요. 2000년 단일 보험자로 통합되면서 그간의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까지도 포괄하는 지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건강보험공단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과 또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관리 운영하면서 국민보건과 사회보장 정진 또 노후생활 안정까지 그야말로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으로 이렇게 제도가 잘 마련된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이 행복하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국민들은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되면 의료비 부담이 줄고요. 또 건강한 생활과 건강한 노후를 보증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모두가 같을 텐데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올해 특히 어떤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요? 네, 현재 건강보험 보장률, 즉 우리가 병의원에 가서 보험 혜택을 받는 비율이 네. OECD 평균 80%에 훨씬 못 미치는 63% 수준입니다. 아직도 그렇군요. 네네. 네. 지금까지는 보험료를 적게 부담하고 또 최소한의 보험 혜택만 받는 저부담, 저급여 체계였는데 네. 국민들의 요구 또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서 네. 이제는 보험료도 적정하게 부담하고 그에 걸맞는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네. 그 기반을 지금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특히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해서 생애 주기별로 보험 혜택의 폭을 더욱 넓히고 네. 또 국민들의 건강 수명 향상을 위해 예방 정진 사업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미래의 안정적 수익 기반을 위해서 현재 추진 중인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또 특히 급변하는 시대와 환경에 대응해서 건강보험 빅데이터가 현재 2조 건이 넘습니다. 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도 확대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도 발굴하고 육성할 계획입니다. 네,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민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서 생애 주기별로 지금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말씀입니다. 올해 달라지는 건강보험 혜택의 주요 내용이 있다면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특히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임신 출산 시의 보험 혜택의 폭을 굉장히 많이 넓혔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네, 조산아나 저체중아의 경우에 외래 본인 부담률을 경감을 해서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이제는 10%만 부담을 하면 되고요. 네. 임산부 외래 본인 부담률이 각 20%포인트가 인하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전까지 임산부가 1인당 임신 기간 중에 평균 외래 비용이 44만 원 정도였는데 네. 이제는 24만 원 정도로 감소가 됐고요. 네. 또 난임 치료 시술비와 그 재반 비용에 대해서도 이제는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이전엔 했었잖아요. 아, 네, 그렇진 않고요. 네. 예, 이제는 10월부터 전체 시술비와 재반 비용에 대해서는 다 건강보험 적용을 네, 받게 반가운 됩니다. 소식이네요. 네, 네. 그리고요. 네, 또 뿐만 아니라 4대 중증 질환에만 적용되던 간 초음파를 이제 10월부터는 간염, 간경변증까지도 확대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또 좋아하실 텐데요. 18세 이하의 경우에는 치아 혼매우기 본인 부담금도 현재는 30%인데 7월부터 10%로 인하가 되고요. 호스피스 완화 의료 서비스를 현재는 암 말기 환자만 받을 수 있는데 네. 8월부터는 만성 간경화 또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후천성 면역 결핍증까지도 확대하게 됩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좋은 의료 혜택을 저렴한 비용에 이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개편의 필요성과 개편 방향이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어떤 필요성을 느끼셨기에 또 개편을 하셨는지요?
네, 2000년도에 직장과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던 건강보험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로 통합을 했는데 17년이 지났지만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은 여전히 직장가입자 또 그 피부양자 또 지역가입자로 구분되어 있고 네. 크게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에 대한 불만 민원이 지난 한 해만 해도 7,400만 건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퇴직 후에 소득이 없는데도 보험료가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되었고요. 네. 특히 가입자 부담 능력을 적정하게 반영을 하지 못해서 생계형 체납자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아마 3년 전에 지하 을세방에서 힘겹게 삶을 꾸려가다가 세상을 등진 송파 세모녀 사건 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네네. 그들에게도 소득은 없는데도 매월 48,000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불형평한 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1월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4년여 동안 네. 각고를 거쳐서 마련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제 없는 사람들을 훨씬 더 보듬어 줄 수 있는 건강보험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내용으로 개편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전체적으로는 저소득층의 보험료는 많이 낮추고 네. 또 고소득층은 적절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면은 지역가입자는 그간 민원이 가장 많았던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축소하고 또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는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고 소득에 대한 부과 비중을 확대해 나갈 겁니다. 또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에 임대나 이자 소득과 같이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그 부과 기준을 좀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간 무임승차 논란이 많았던 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소득과 재산을 많이 보유한 피부양자부터 단계적으로 제외하려고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네. 정부 안에 대해서 입법 예고를 했고요. 국민들과 국회 여론을 수렴 중에 있는데 공단은 보험료 부과 체계가 또 정의롭고 형평성 있고 공정하게 개편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난 2월과 또 4월 건강보험료 정산을 위한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월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서 직장인들은 돌려받는 일도 있지만 또 더 많이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을 떨게 하는 4월 건강보험료라는 말도 나왔는데요. 네. 이런 일이 생기게 된 연유는 어디 있을까요? 네. 공단은 근로자들의 당해 연도 총 보수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먼저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월 10일까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전년도 총 보수를 신고받아서 실제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이제 4월에 정산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결과 2016년도의 소득이 2015년보다 증가한 직장인은 이번 4월에 보험료를 더 내셔야 하고요. 줄어든 직장인은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보험료를 또 돌려받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합리화 시킨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는 정말 그 고령화가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국민들 만족도가 90%를 넘는다고 하는데요. 반가운 소식일 것 같아요.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노인 장기요양 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또 65세 미만이더라도 네.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 활동뿐만 아니라 가사 지원을 제공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청 절차는 홈페이지나 아니면 지사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면 되고요. 네. 그러면 공단 직원이 인정조사를 나가게 되고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기초로 해서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등급 판정을 받으면 요양시설이나 아니면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참고로 부산, 경남, 울산 지역에 노인 인구 111만 명 중에 한 6.3% 정도인 7만 명이 등급을 받고 또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네, 홈페이지나 또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한번 문을 두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부산이 노인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 요양 서비스에 대해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크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가급여는 방문 요양이나 또 방문 목욕, 방문 간호뿐만 아니라 주야간 보호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복주용구를 구입하거나 또 대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시설급여는 잘 아시다시피 요양시설이나 요양원에 입소해서 서비스를 받는 것이고요.
본인 부담금은 재가급여는 전체 비용의 15%를 부담하고 시설급여는 20%를 부담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요즘에는 가족이 입원할 경우 병원비보다 간병비가 더 많이 나온다고 걱정들을 하십니다. 이런 현실에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이 제도를 또 들어보신 분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하는데요. 어떤 건가요? 네, 기존에는 입원하면은 별도로 간병인을 고용해서 간병비를 환자가 모두 부담해야 그렇습니다. 하는 경우가 많았죠. 네. 근데 이제 간호간병 통합 병동에서는 한마디로 별도의 간병인을 두지 않아도 간호 인력이 간병까지 모두 담당하는 서비스입니다. 네. 그래서 사설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에는 네. 간병비가 하루에 약 7만 원에서 8만 원이었는데 그렇군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로 인해서 이제 하루에 1만 원에서 2만 원 수준으로 간병비 부담이 대폭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제도 시행으로 간병비 부담이 줄어든 것은 물론이고 네. 지난 우리가 메르스 사태를 통해 배웠던 병원 내 감염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또 의료 서비스 질도 더욱 높아졌다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이제 부산, 울산, 경남에는 45개 병원 약 한 2,900개 병상이 이렇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병원에서만 이용이 가능한 건가요? 네, 그렇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949 초대석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의 김선옥 본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건강은 아무래도 건강할 때 챙기는 게 가장 좋겠지만 참 그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건강 증진 사업을 또 실시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건강검진 결과를 통해서 개인별 맞춤형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건강지표가 취약한 지역의 주민이라든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심뇌혈관 예방이나 금연, 비만관리와 같은 전문 건강 강좌도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건강정진센터를 운영하면서 만성질환으로 갈 수 있는 위험군에 대해서는 맞춤형 운동 처방과 또 영양 상담을 제공을 하고 특히 경로당 550개소, 야외공원 약 30개소를 중심으로 건강 100세 운동 교실을 운영을 하면서 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또 만성질환자 관리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 어떤 질환을 지금 관리하고 있고 환자는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만성질환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발병을 해서 병원 진료로 완치되는 것이 아니라 자가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합병증을 유발해서 건강 수명을 단축하게 하는 질환이지만 문제는 환자 스스로 그 심각성을 잘 인지하지 못해서 방치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공단 지난해 데이터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27%인 1,400만 명이 만성질환자이고요. 네. 그중에 또 57%가 합병증, 발병률이 높은 고혈압이나 당뇨병에 의한 질환자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또 우리 환자들에게 달리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고혈압, 당뇨 질환자는 네. 대부분 병원에 갈 때만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고 그렇죠. 또 몇 달치 약을 한꺼번에 많이 받아오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혈압이라든지 혈당 조절이 잘 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심뇌혈관 질환으로 이완율이 가장 높은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 의사와 대면 진료 사이 기간에 환자 본인이 측정한 혈압, 혈당 수치를 홈페이지나 아니면 모바일 앱에 입력하거나 또 전화로 알려주면 환자의 상태를 잘 아는 담당 의사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상담 관리해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은 본인 부담 비용이 없이 네. 혈압계, 혈당계를 무료 지원받고 또 관리까지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요. 네, 또 마지막에 성실하게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이 사업이 종료되면 의료기기를 무상으로 지급해드릴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의 역점 추진 사업이 요즘 사회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싶어하는 금연입니다. 건강보험에서 이제 금연 치료에 지원을 해준다는데요. 어떤 지원인가요? 네, 흡연이 만병의 근원이라는 것은 너무 잘 아는 사실입니다. 특히 또 부산광역시는 흡연율이 전국 7개 특별광역시 가운데 2위로 아주 높군요. 네, 심각한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연구 결과를 보면은 55세에서 60세에 금연을 하면은 수명 연장 효과가 4년이지만 25세에서
18세에서 34세에 금연하면은 그 연장 효과가 10년으로 금연은 빠를수록 좋다고 볼 수 있죠. 또 통계적으로 보면은 본인의 의지로 금연에 성공한 경우가 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금연 캠페인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하신 금연치료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연치료 이 프로그램은 네. 12주 동안에 6회의 진료 상담과 또는 56일에서 84일에 약을 받게 되는데요. 본인 부담금은 2회까지만 내고 3회부터는 본인 부담금이 면제가 됩니다. 네.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최종 이수하게 되면 그간 납부한 본인 부담금을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그래,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동기를 제공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함께 하신 분들은 모두 정말 금연에 성공하시길 바라고요. 자, 끝으로 오늘 이렇게 어렵게 시간 내주셨습니다. 우리 부산교통방송 애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시민 여러분들의 건강이 곧 행복하고 또 건강한 우리 사회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 검진과 더불어서 건강한 생활 습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에서는 다양한 또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보험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평생 건강과 또 행복한 노후를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가 몰랐던 여러 가지 서비스, 사업들이 참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혹시 필요한, 내게 필요한 서비스는 없는지 한번 체크하셔서 또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구자구조대석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본부의 김선옥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